안녕하세요. 2018년 4월 1일 일요일 축담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축담야담 야구 에디터 전우재입니다. 어느덧 4월입니다. 축담야담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도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아마추어 축구야구도 이제 거의 다 개막을 했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대학야구가 아주 힘찬 장기 레이스에 돌입을 했는데요. 저희 에디터들도 이 현장에 가서 직접 대학야구 시작에 아주 그냥 뜨거운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 그 얘기 함께 나눌 역시 오늘도 에디터 두 분, 네, 제 양옆에 나와 계십니다. 각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축구 에디터 김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구 에디터 조국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이 대학야구 현장 아침부터 아주 바쁘게 다녀오셨죠? 네, 그렇죠. 네, 새벽부터 그렇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 얘기 이제 조금 이따 나눠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지난 일주일간 축담야담 근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이번 주까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비슷한 콘텐츠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공통의 주제로 네. 각자 종목만 다르게 해서 컨텐츠를 올렸었죠. 이번 주는 이제 권역 소개가 올라갔는데 대부분이 이제 지금 리그제로 하고 있죠. 뭐 고교축구, 뭐 야구, 뭐 대학 축구, 야구가 다 이제 리그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제 권역을 나눠서 좀 더 효율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취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이런 하루 동안만 이제 리그시로 경기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권역을 다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역이 어떻게 편성돼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그런 콘텐츠를 선보였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개막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아마추어 축구 야구가 마지막으로 이제 좀 살펴보는 거죠. 어떤 팀이 어느 지역에 있고 뭐 이런 거 좀 헷갈릴 때도 있으니까 그런 콘텐츠가 올라갔습니다. 한 달 동안 봤을 때 좀 어떠신가요? 축담야담 시작하시고 뭐 이런 활동하시고 반응 같은 걸 봤을 때 어떠세요? 좀 정신없이 보낸 한 달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직 초반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좀 미숙한 점도 많고 좀 아직 시행착오도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하고 하는 거는 많았던 것 같은데 좀 돌이켜 봤을 때 좀 더 아쉬운 점도 많기도 하고 그렇지만 좀 그거를 다 돌이켜 보지 못할 만큼 좀 정신없이 보낸 한 달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극도로 피곤해 보이신 정호 씨는 어떤 한 달이셨나요? 저는 네. 저번 2회인가? 2회 때 예. 방송에도 말했듯이 네네. 거의 걱정 인형 수준으로 걱정을 하고 있어요. 다음 컨텐츠는 뭘 해야 되나? 네. 이제 뭐 앞으로 4월을 넘긴다 해도 5월은 또 뭘 해야 되나? 그런 고민에 네. 부담감 너무 힘듭니다. 뭐 네. 정호 씨가 그렇게 걱정을 또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만큼 또 좋은 콘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두가 기대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기대라도 해주시니 감사하네요. 네. 정호 씨가 고민한 만큼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우재 씨는 어떤가요? 저는 뭐 아직 시작일 뿐이잖아요. 조급함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엄청 조급해 아니요, 보이시는데요. 아닙니다. 제일 조급해 보이는데. 막. 아닙니다.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처럼. 저는 우리가 한 달 동안은 아무 반응도 없을 거라는 거를 이미 이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사실 거기서 크게 빗나가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뭐 지금 론칭하고 나서 한 달 동안 봤을 때 아주 보수적으로 예상을 하고 항상 하지만 또 네, 뭐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세요. 입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입 모양으로만. 네, 어쨌든 공격적으로 하면서도 어쨌든 기대치 같은 걸 높게 잡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할 필요도 없다 아직.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직 우린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4월이야말로 진정 본격적인 론칭이다. 3월은 에이스가 아니었어요. 4월부터가 더 본격적인 이 개막과 함께 콘텐츠가 쏟아져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월은 잊고
4월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신다면은 다시 더 좋지 정신 않겠어요? 없어지는 제가 건가요? 볼 때 5월 1일 방송에서도 이 얘기 할 것 같아요. 4월은 4월을 이끌고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언제가 있죠? 새로운 마음으로 늘 매달을 시작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럼요. 마음. 초심. 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어쨌든 이렇게 축담 야담 한 달 동안 하면서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좀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 축구도 고교 축구 먼저 보러 가기 시작했고, 그다음 대학 축구도 보고 고교 야구도 보고 이제 오늘은 대학 야구까지 보고 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오늘 그럼 대학 야구 얘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대학 야구 유리그, 그러니까 방송 날짜로는 어제니까요. 이제 했는데 그 개막 현장을 이제 보러 가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사실 우리가 오늘 제목이 4회 멀지만 가까운 대학 야구. 일단 멀지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학 야구는 왜 이렇게 좀 뭐랄까요? 뭐 장소가 되게 지금 멀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그쵸. 수도권에서. 네,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이번 연도에 대학 야구 리그가 펼쳐지는 경기장이 네. 보은, 네, 충북 보은, 그다음에 전라남도 순천, 네. 여수,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음. 그다음에 부산 그 경남에 있는 기장 이렇게 음. 기장 1, 2 구장까지 해서 이렇게 총 5개 지역에서 펼쳐지거든요. 네네네.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영남, 호남 이쪽 중심이에요. 그나마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게 보은일 정도로 보은 네. 정도. 네, 그 정도로 좀 되게 밑 지방 중심으로 좀 올해 대학 야구가 리그를 진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보러 가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죠.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보은에서 하면서도 또 횡성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수도권에서 그나마 좀 가까운. 네, 그나마 네. 그래도 좀 그리고 횡성에서 좀 많은 경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나마 접근성이 그나마 좀 괜찮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은이 제일 수도권에서 가까운데도 보은에서 그렇게 많은 경기를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경기를 기장에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여수나 순천에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보러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은 정말 큰 마음을 먹고 가셔야 할 정도로 거의 뭐 1박 2일 여행을 한번 계획하던가. 그쵸, 아무래도, 겸사겸사 그렇게 가야지. 경기만 딱 보러 가기는 되게 좀 힘든. 저희도 보은 정도에 갔다 왔을 뿐인데도 오늘 정호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좀 많이 피곤한 걸 보니까 그렇죠. 또 경기 시간이 굉장히 또 이르잖아요. 네, 거의 9시에 하지 않나요? 네, 그래도 네네. 30분 늦춰서 아, 9시 그래요? 반부터 경기를 시작하긴 하는데 1교시 같네요, 마치. 네. 마치 아, 30분의 9시 자비로서 좀 더 쉴 수 있지 않겠느냐. 거의 그러면은 뭐 거의 한 7시 전엔 출발해야 넉넉하게 좀 도착할 수 있는 7시 전으로. 네, 저희도 네. 그래서 한 6시 45분에서 한 50분 정도의 출발을 음. 원주에서 해서 저희가 열심히 갔는데도 9시 지나서 한 9시 5분 10분 정도에 보은에 도착했거든요. 이게 참 장소가 안 뜨다가 이게 딱 어떻게 보면 개막하기 한 일주일 그 정도에 뜬 거잖아요. 네, 한 일주일 전, 일주일 전에 상당히 많은 이 야구계 관계자와 저희를 포함해서 굉장히 저희 같은 언론인들도 그렇게 저희가 어쨌든 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기다리는 미디어나 분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장소가 이렇게 선정이 됐을까에 대한. 네, 그래서 네. 그 장소 선정에 대해서 뭐 저희뿐만 아니라 네네. 뭐 그 기타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소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어떻게 이렇게 짤 수가 있냐, 프로보다 더 심한 이동거리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이 장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학 야구가 작년에도 경기장 수급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불만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또 2년 연속 이런 경기장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면은 사실 이런 문제를 좀 조급히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 대학 야구의 그런 미래 자체가 좀 위태위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고교 야구는 그래도 뭐 목동 야구장이 있고 영원한 그런 곳에서 계속 경기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거의 없는데 역시 대학 야구는 지금 고질적인 경기장 수급 문제. 사실 이게 또
한두 경기 펼치려고 가는 거잖아요. 뭐 토너먼트 대회, 그러니까 주말 리그는 특히 그쵸, 네. 토너먼트 대회가 아니고 한두 경기 정도 펼치려고 되게 긴 이동 거리를 지금 가야 되니까 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되게 먼 대학 야구. 그쵸. 거기서 네. 그래서 먼 대학 야구. 근데 이제 또 가까운 대학 야구라고 했을 때 이 가깝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가깝다는 얘기는 네. 제가 지금 2주 연속 거의 야구만 보고 있는데 거의 야구 에디터에 가까운 네. 축구 에디터 네네. 학교와 대학을 아, 넘나드는 그렇죠. 네. 하이브리드 에디터로서 네. 느낀 점은 이제 목동 야구장에서 봤을 때보다 좀 더 가까이서 선수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대학 야구였지 않나. 네, 오늘 네. 가신 경기 중에 보은 야구장인 건가요? 네, 보은 스포츠 파크에 있는 아, 네, 네네. 네. 그 그 야구장이 구- 있는데 네. 구조가 그렇게 돼 있나요? 되게 관중석이 되게 아, 붙어 있나요? 근데 관중석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네. 이 포수 뒤쪽에 한 30석 정도 아.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그 자리에 다들 앉아 있고 그 옆에 보면 바로 더가웃이 관중석과 붙어 있어서 생생하겠네요. 네. 더가웃에서 소리도 잘 들리고 이제 선수들 소리도 잘 들리고 뭐 역으로 관중들 네. 소리도 선수들한테 잘 네, 들리고. 그렇죠. 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아, 그 그런 저희가 밀접한, 고교 네. 축구를 한번 보러 갔었잖아요. 대학 축구도 그렇고 네, 행성에. 네, 네. 그래서 거의 그 정도의 거리만큼 좀 가까운 네, 뭐 물론 횡성 안전을 위해서 네, 경기장만큼. 그 안전망은 돼 있긴 하지만 네, 음. 그 정도 거리상으로 보면은 정말 그 정도로 가까운 그래서 멀지만 가까운 대학 야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뭐 대학 축구나 고교 축구도 학교 운동장이나 그런 어떤 횡성이나 이런 데서 할 때는 굉장히 벤치와 관중석의 구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선수가 앉으면 그곳이 곧 벤치가 되는 거고 감독이. 코치가 앉아 있으면 네. 그런 것만큼 거의 가까운 네, 아주 맞습니다. 뭐 독특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게 보은 그 경기장만 그런 건지 뭐 또 나중에 네 가봐야겠지. 네, 그러니까 다른 구장도 가봐야 알 수 네. 있겠지만, 근데 아마 대부분의 그런 경기장이 그렇게 뭐 관중석 자체가 많은 수의 관중석을 배치하지 그쵸. 않기 때문에 네, 크게 아마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명문고 야구열전 그 중계를 보니까 기장 야구장도 거의 그런 비슷한 관중석 굉장히 좀 적고 굉장히 좀 가까워 보였는데 역시 뭐 대부분의 지금 그러니까 지역에 이렇게 지어진 경기장들은 좀 그런 형태를 많이 취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프로를 유치하려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또 그 저희가 A 경기장에서 그 대학 야구 리그를 하는데 B 경기장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경기를 할 때쯤에는 B 경기장에서는 사회인 야구분들 동호인 그 회원분들이 그쵸, 이제 그쵸. 경기를 하려고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아무래도 사회인 야구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더 가까이 있어야 더 그런 효과가 더 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게 짓는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천하무적 야구단이나 뭐 연예인 야구 대회 이런 거 봐도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쵸. 경기장 거의 뭐 연예인들 난입하기도 하고 막 경기장에 그 정도 수준이니까 거의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화장실은 잘 돼 있나요? 가는 네네. 내내 좀 그 걱정이었는데 네네. 네, 다행히도 네. 시설은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공공시설이라 그런가 네네네. 아무래도 공공기관이진 네, 아무래도 화장실 근데 화장실 약간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 뭔가요? 이건 약간 TMI일 수도 있어요. 불안한데. 네, 근데 화장실이 진짜 특이한 게 네. 그 화장실에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네. 그 문을 닫으면 네. 안에 불이 꺼져요. 되래. 네. 불이 켜지는 게 아니라. 불이 켜져야 되잖아요. 사람이 안에서 그쵸. 움직이면은 센서에 따라서 불이 네. 켜져야 되는데 밖에 문을 닫으면 네. 안에 불이 꺼져 버려요. 그래서 밖에 문을 열어놔야 돼요. 열면 또 켜지고. 네.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뭐 거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고장인 건 문을 어쨌든. 항상 열어놓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력을 아끼려고 네. 그렇게 설계를 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는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아. 켜지고 그다음에 이제 나갈 뭐, 때는 네, 다 하고 이제 나갈 때는 이제 나가면서 문을 이렇게 닫으면은 불이 꺼지게끔. 그 사람 인식보단 그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네. 해요. 네네. 사실 사람 인식은 그 안에 있다가 꺼지는 경우가 막 그렇죠. 발생하잖아요. 근데 네. 그거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분이 들어왔다가 나가시면서 아이고야.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래서 불이 꺼졌어요. 이제 난감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매점 같은 것도 있나요 주변에?
그 A 구장 말고 B 구장 옆에 보니까 약간 그 매점만 있는 건 아니고 센터처럼 이렇게 좀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 안에 매점이 표시돼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매점에 따로 가보진 않아서 매점이 주말에도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확인은 안 됐는데 확실히 그 옆에 바로 매점이 표시돼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주말에 운영을 하는 거를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그래도 뭔가 있기는 있다는 그런 것을 경기장이 좀 주변 상권이나 이런 데 좀 영향을 줘야 이게 긍정적인 시너지가 날 텐데 각 지역들이 경기장을 지은 보람이 근데 그 구장이 위치한 곳은 네. 좀 되게 그 보은 중심에서 조금 더 와야 되는 지역이에요. 거기 시가지에서 약간 외곽인가요? 보은 군청 옆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 스포츠 파크가. 왜냐면 제가 그 가면서 긴가민가 했었는데 확 제가 그 학교 다닐 농아를 갔던 지역이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그 보은 그쪽에 내림과 동시에 생생한 얘가 옛날에 봤던 풍경이 딱 보였어요. 변치 않는 그 풍경. 그래서 제가 그 보은 군청에서 이제 농아를 마무리를 하면서 그 옆에 뭐 스포츠 파크가 있어서 여기는 뭐 그런 대학 그 학교에서 다니는 선수들 뭐 아니면 프로구단이 와서 전지훈련 하라고 이렇게 조성을 해놨나 보다라고 그 당시에 농아를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실제로 거기서 뭐 대학 야구 리그를 유치한 걸 보고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구나 그런 걸 보면서 근데 그 지역이 그 중심에서는 조금 더 와야 되는 지역이라서 그래서 저희 같이 바로 차를 타고 온 사람들은 바로 도착을 해서 뭘 사 먹으려 그러면 사실 찾기 힘들고 오히려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터미널 근처에서 뭐 편의점 같은 데서 그 뭐 이렇게 과자나 이런 음료를 사서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중교통으로도 갈 수 있는 거군요. 그러면은. 네, 그런데 아무래도 접근을 할 수 있을 정도에 아무래도 군청이 있다 보니까 그렇네요. 군청까지는 뭐 대중교통이 보통은 다 오니까 그렇게 접근할 수는 있는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래서 개막전이었잖아요. 그래서 보은에서 열린 경기가 그 B조 경기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대 유원대, 동강대 대 동국대, 단국대 대 제주국제대가 열린 거였는데 이 세 경기를 다 본다는 거는 저도 경험해봤지만 다 정말 어려운 일이고 야구를 한 경기 세 경기 온다는 거는 두 경기를 이제 보고 오신 거죠? 네, 그렇죠. 그 중에서 어떠셨나요? 좀 경기나 이런 걸 좀 봤을 때 경기력이 괜찮던가요? 대학 야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고교 야구 같이 보셨으니까 고교 야구와 고교 그 눈이 야구와 살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눈이 살아 있는 그 작년에 작년이래. 저번 주에 그 생생한 고교 야구 현장의 눈과 비교했을 때 저는 약간 이번 대학 야구를 보면서 느낀 점은 고교 야구만큼 막 이렇게 슈퍼스타나 이렇게 에이스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약간 오늘 팀들 중에 안 보인다. 저는 딱히 막 오늘 저 친구 에이스다. 저 친구 대학 최고급이다. 라고 평가할 만한 선수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정호 씨 눈을 만족하는 선수는 없었군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막 독설해도 되나요? 막 김구라처럼. 뭐 이미 거의 다 하셨는데요. 여기서 더 나가신다고. 저는 사실 고교 축구보다 그렇게 막 큰 메리트가 있었다고. 고교 야구보다. 고교 야구보다 그렇게 막 뛰어난 선수를 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야구보다 경기력 고교보다 레벨이 떨어졌다. 아니, 그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정도. 저는 그 정도까지. 어떤 점이 특히 그랬나요? 뭐 타자들 기량인가요? 아니면 뭐 투수들이 던지는 게 문제였나요? 일단 투수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고교 선수들이 좀 더 파워풀했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힘이 좀 더 실린 듯한 느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나이가 더 먹으면 먹을수록 힘이 더 실려야 될 텐데 오히려 어린 고교 선수들이 더 힘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뭔가 더 싱싱했다. 팔이 싱싱한 공이 나갔다. 무슨 싱싱? 아니 그러니까 그 용어를 정호 씨는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파릇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그런 게 좀 있었고. 타격 같은 경우에는
고교보다 뭐 나은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오히려 반작용 아닌가요? 근데 사실 투수가 그렇게 실망스러우니 타자들이 맞아요. 잘하는 건 약간 둘 다 못할 수도 있는데 둘 다 못할 수도 졸전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 근데 오히려 좀 더 타격전에 가까웠다라는 느낌. 약간 고교는 그래도 투수들이 힘을 내는 경기들이 몇 경기 있었잖아요. 저희가 보러 갔을 때. 근데 이번에는 좀 이제 타격 위주의 경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전력 차가 좀 낮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보러 갔던 고교하고는 사실 좀 전력 비슷한 팀들이었고 우리 간 다음에 했던 장충고와 성지고는 난리 났거든요. 스코어가 전력 차가 나면 또 거기도 많이 나긴 하는데 오늘 어쨌든 좀 결과를 일단 좀 말씀드린다면 중앙대가 유원대를 8대1로 꺾었고 동국대가 동강대를 18대6을 꺾어서 두 경기가 다 콜드 게임이 났어요. 네, 콜드 게임이 났죠. 어마어마한 타격전이었네요. 또 특히 두 번째 경기는. 두 번째 경기는 거의 동국대가 진짜 폭격을 했다고 그러니까요.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마치 뭐 얼마 전 했던 기아와 어딥니까 거기 경기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점수를 내 가지고 네네. 근데 확실히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희가 봤던 두 게임 모두 좀 전력 차이가 나는 그 팀들 간의 경기여서 좀 이런 경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약간 한쪽에 치우쳐진 경기로서 좀 흥미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저도 가기 전부터 좀 예상을 하기는 했었는데 저는 두 번 동국대와 동강대 경기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날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더블 스코어를 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더 많이 동국대가 점수를 뽑고 동강대 투수진들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뭐랄까 이게 가까우니까 막 선수들 얘기도 들릴 거 아니에요. 양팀 더그아웃이나 이런 관중석 분위기도 많이 차이가 났겠어요. 되게 아무래도 너무 원사이드 경기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좀. 아무래도 동국대 쪽이 좀 기분이.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잖아요. 고교 야구도 물론 신나하고 KBO 리그도 그렇죠. 약간 상대를 존중해서 약간 좀 덜 흥분하는 그런 거는 없었나요? 그런 예를 들어 우리 상지 더비 보러 갔을 때도 세리머니를 왠지 모르겠지만 자제한다든지. 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없었나요 이거는? 근데 사실 동국대가 되게 유난히 눈에 띄었는데요. 왜냐면은 그 중앙대와 유원대 경기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큰 더그아웃에서의 리액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있진 않았어요. 점수 날 때 좋아하고 네네, 그냥 이렇게 서로 파이팅 좀 해주고 그다음에 오히려 중앙대 대 유원대에서는 유원대가 좀 더 더그아웃에서의 파이팅이라든지 좀 더 이런 네네 가자 네 오히려 그 유원대에서 그 경기가 진행하는 도중에 유원대 포수가 원 스트라이크를 잡고 나서 그 삼루수한테 어떤 공 던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삼루수가 아웃코스 슬라이더 약간 쇼맨십인가요? 네, 약간 도발인가요? 그래서 만담을 왜 저기서 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함정 카드. 네, 그러더니 직구를 던졌어요. 마치 승부차기 할 때 축구에서 서로만 알려주는 이리로 간다 저리로 간다. 나 오른쪽으로 찰게 이러고 왼쪽으로 차버린다든지. 야구에서. 네, 그래서 야구에서 저는 대학 야구를 처음 보러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학원 스포츠에서의 야구를 그래서 뭐야 왜 저래? 근데 또 지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는 상황이었어요. 네, 심지어 이기고 있을 때 그러면 안 되겠죠. 더더욱. 네, 그래가지고 되게 독특하고 이게 대학 야구만의 매력인가. 근데 그 이후에는 딱히 그런 장면이 나오지는 않았고, 근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지는 팀에서 유원대에서 더 파이팅 넘치게 이런 리액션을 했었는데. 그 다음 경기 동국대는 거의 그러니까 유원대 그 포수와 삼루수 간의 그런 이야기는 완전 세 발의 피일 정도로 동국대가 동국대 더그아웃의 그런 액션들은 아니 동국대는 이긴 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유원대는 지는 팀이니까 그런 과감한 걸 한다 해도 동국대는 어땠나요? 말이 많나요 일단? 네, 일단은 말이 많고요. 그리고 그 말들이 사실 이렇게 방송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팟캐스트에서도 불가능한. 그러니까 가령 인터넷 용어들이 남발하고 약간 어떤 대학 흔한 대학생들의 말에 가깝나요? 그렇죠. 네. 오히려 진짜 우리가 대학생 딱 1학년, 2학년, 3학년들이 그냥 자기들 친구들끼리 그냥 주고받는 농담 그런 하지만 욕설만 안 나왔다 뿐이지. 교수님 앞에서 하긴 좀 어려운.
네, 그쵸. 근데 감독님 앞에서 감독님 앞에서는 바보더라고요. 감독님 못 알아듣는다고 지금 뭐 아니 네. 네, 그러니까 네. 뭐 배틀그라운드 게임 용어도 막 나오고, 네, 뭐 갑자기 저는 야구에서 길리 슈트를 입으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길리 슈트를 뭘 입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앞뒤가 막 와라라라라 해서 못 알아들어요. 근데 뭐 길리 슈트 입어 막 이러면서 화이팅 막 이러고. 지난번 고기하고 때 김딱딱 사건이 김딱딱이 뭐야 도대체? 김딱딱이다 이래가지고 뭔 소리지 이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만의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잘 치는 선수한테는 막 또 엄청 막 이번에 막 가는 거야 석회장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막 자기들끼리. 아주 넘치네요. 네. 아니 그럼 상대인 그 박살나고 있던 동강대 선수들은 좀 어떤? 동강대 선수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이면 더 약간 발끈하고 더 이렇게 뭔가 리액션이 나올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동강대 특징인지는 몰라도 좀 그리고 점수차가 많이 나서 오히려 좀 더 위축된지는 몰라도 오히려 더 그 감독님이나 코치님이 왜 이렇게 다들 입 다물고 있어 더 입 열면서 해 막 말하면서 해 말하고 싶어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정도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첫 경기에서는 지는 팀 유원대가 더 파이팅을 불어넣으면서 좀 더 큰 액션을 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경기에서는 이기는 팀 그것도 엄청 크게 이기고 있는 동국대가 좀 액션을 막 크게 하고 좀 더 저는 사실 상대편이었으면은 좀 약간 빈볼 날라갔다. 좀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감독이었으면 빈볼 지시했다.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유독 동강대 투수들에게 동국대 타자들이 사고를 많이 몸에 맞는 볼을 많이 맞았어요. 그건 재구 불안이 아니라 일종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재구 불안이겠지만, 그러니까 재구 불안도 이게 흥분을 하니까 오히려 그런 0점이 안 잡히지 않을까. 바깥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 게 몸 쪽으로 빠져. 그러니까 의도한 것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지시가 내려오거나 그래 보이지는 않았는데, 근데 좀 유독 사구가 많이 나온 이유가 그래도 뭔가 좀 더 모종의 그런 흥분시키니까 오히려 또 투수들도 흥분해서 또 이런 릴리스 포인트가 좀 안 잡히지 않았나. 네, 그런 추측은 좀 해봅니다. 좀 뭐 관중석 분위기 좀 어땠나요? 고교 야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평이했는데 되게 비슷하고 응원하는 게 관중석도 좀 비슷했네. 학부모님들이 아무래도 많이 오셨겠죠? 관중석은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고교 야구랑 좀 다르게. 사실 먼데 보우는 목동과 비교해 보면.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약간 봄 소풍 오시듯이 단체로 오셔서 막 개막이니까. 와서 막 떡도 드시고 뭐 커피도 드시고 하시면서 막 단체 사진도 찍고.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 올리려고. 약간 본인들 봄 소풍 온 겸 뭐 아들 보러 온 겸 해서 오신 것 같더라고요, 다들. 근데 약간 고교 야구랑 다르게 뭐 크게 막 팬들이 있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팬. 일반 팬이 있다라는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팬들이 많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고. 멀죠, 그리고 사실 너무 멀어요. 있어도 갈 수가 너무 힘들죠. 그리고 고교 야구랑 가장 큰 차이점은 스카우터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스카우트들이 거의 없나요? 아니면 아예 없었어요. 근데 그 포수 뒤에 그 기록실에 앉아 있지 않았던 이상. 저희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사실 이게 지역이 되게 먼 곳에서 하니까 수도권에서 물론 뭐 그나마 가까운 뭐 기아나 이런 스카우트들은 갈 수도 있겠지만은 경기가 또 오늘 여러 곳에서 했잖아요. 뭐 여수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뭐 더 빅매치가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카우트는 한정적이니까. 보우는 오늘 좀 빅매치가 아니었던 건가요? 그럼 스카우트가 사실 선택하지 않은.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세 경기. 그나마 세 번째 경기가 단국대 대 제주국제대가 그나마 좀 어떤 수준 차이로 봤을 때는 가장 덜 차이 나는 그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앞에 두 경기는 좀 전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다 보니까 스카우트들도 그런 뭐 선수를 판단할 때 좀 판단이 안 서잖아요. 그럼 너무 차이가 나는 팀과 상대를 했을 때는 거품 타격 아닌가 저. 그쵸. 거품 투구고. 그런 것 때문에 안 온 건지 아니면 정말 말씀하셨듯이 너무 거리가 머니까 안 온 건지. 근데 사실 거리가 멀어도 가치가 있으면 오게 돼 있거든요. 그건 그렇죠. 그 직업이신 분인데. 그렇죠. 네. 근데 왜 그래도 한 명도 안 보였다는 점이 저희는 진짜 그래도 되게 의문이 들었던 지점이고 사실 근데
기자로 보이는 분들은 좀 몇 분이 계셨어요. 네. 기자분들, 네. 대학 야구를 취재하는 기자분들 꽤 계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한국 대학총장 스포츠협의회 대학생 기자단 분들도 그분들은 오셔야죠. 네. 그분들도 선정되신 분들. 그리고 오시기도 하셨고, 네. 그리고 또 뭐 프로 기자로 보이시는 분들도 한 2분 정도 계셨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저분이 기자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했었는데 네. 선수들이 좀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다 모자 벗고 그분 보니까 바로 인사하고 그런 걸 보니까 저분은 좀 그래도 선수들과 선수들 사이에서 이름이 있는 기자님인 것 같다. 저분이 필봉을 휘두르면 나도 프로 유력.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다 그러니까 좀 그분이 있으면 팀에서 좀 유력한 에이스 선수들이 다 인사를 하더라고요. 드래프트 판도를 흔드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오히려 좀 기자분들은 몇 분 계셨지만 스카우트는 한 명도 안 보였다는 점이 좀. 그거 좀 차이점. 어떻게 보면 대학 야구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상 네, 대학 야구의 현실을 저도 오늘 현장에 가기 전까지는 그냥 좀 전망이 밝지는 않다, 미래가 밝지는 않다 이런 것들만 그 기사로 접하고 그냥 사실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직접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밖에 사실 진짜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러다 보면 이 대학 야구를 보는 사람도 이렇게 없을 텐데 그러면 이들이 뭐 만약에 물론 선수들은 대부분 프로를 지망할 테니까 그럼 프로에 지망하는 수가 점점 더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물론 오늘 첫 경기를 했을 뿐이지만은 네. 갈수록 근데 어쨌든 프로로 가는 대학 선수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것이 어쨌든 대학이 어쨌든 그렇게 선수들의 뭐랄까요 대학 야구에 대한 투자 관심 이런 것이 또 위축되는 걸로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그게 또 경기장 수고 사실 고교 야구 정도만 됐더라도 인프라가 전용 야구장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디 수도권 가까운 곳에.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도 접근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경기력이 크게 지장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그렇죠. 네. 고교 야구만 해도 뭐 고척돔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목동 야구장으로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야구계가 관심을 갖는데 대학 야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뭡니까 KBO나 그 야구협회에서도 뭐 고교 야구는 100팀까지 만들겠다, 실험 야구를 뭐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데 대학 야구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언급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적극적인. 그렇죠. 뭔가 다른 오히려 뭐 그 독립 야구 같은 경우에다가 오히려 더 청사진을 계속 비전을 제시하고 그럴 정도로 그쵸. 사실 그런 현실 가운데서 대학 야구는 좀 더 그 현실을 그러니까 남들이 봐주지 않는다면 자기들 스스로라도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하는데 사실 이번에 경기장 이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본 그런 대학 야구의 현실 같은 거는 오히려 그냥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더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더 많이 힘써야겠다라는 느낌을 받는다기보다는 정말 엄밀히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 앞에 닥친 현실을 일단 해결하자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 좀 제가 대학 야구 에디터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학 야구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이게 사실 축구랑 야구랑도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대학 축구는 잘 되고 있지 않나요? 언뜻 보기에는 아닌가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대학 선수들이 프로 진출이 많다 보니까 대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죠. 네. 이게 그래서 그런가? 대학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4년을 졸업해야 프로로 갈 수 있죠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2학년 때 갑자기 드래프트 나온다던가 이게 불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제도상? 제가 알기로는 내 제도상 근데 4학년 졸업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축구는 가능하죠. 2학년 때 프로로 갈 수 있죠. 축구는 드래프트가 없이 이제 자유계약이니까. 그렇죠. 1학년 때도 갈 수 있고 이 차이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4년을 다 졸업하고 가면 야구는 군 문제까지 있으면 너무 그러니까 고조를 자꾸 선호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뭐 1학년 때나 2학년 때라도 갈 수 있게 하면은 그게 좀 더 어떻게 보면 대학 야구에는 더 대한 야구의 어떤 현실에 맞는 더 제도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 그게 좀 저도 좀 적용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대학 야구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주전으로 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각 팀 뭐 약팀이든 강팀이든 네, 구분 없이 네. 그런 걸 보면은 사실
그 1학년 때부터 정말 기회를 얻어서 꾸준한 성적을 보여주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론 4년의 경험치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지금 프로 구단의 입장에서는 고졸 선수든 대학 선수든 당장 프로에 와서 정말 리그를 주름 잡을 선수로서의 가치가 없다면은 그쵸. 어쨌든 구단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육성을 한 다음에 프로 1군에서 그 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대학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냥 우리가 키워야 되는 군 문제 해결 안 된 선수 나이 많은 선수일 뿐이다 이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좀 갈수록 대학 야구가 그래서 위기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도적으로 대학 야구 선수들한테 혜택이라고 하면 뭐 사실 뭐 메리트가 없잖아요. 프로 구단 입장에서도 굳이 말씀하신 대로 기량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대학 선수가 물론 즉시 전력감으로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아주 지금 뭐 한국의 대학 야구가 그렇게 선수들을 아주 뛰어난 기량으로 4년 동안 성장시키는 지금 시스템도 아니고 엄밀하게 얘기해서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졸 선수 중에 지명된 선수를 살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투수예요. 네. 야수가 대졸 선수로 지명을 받는 경우가 작년에도 거의 한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그렇죠. 네. 뭐 수 자체가 작다 보니까 한화가 예전에 1차 지명에서 김주현 선수 경희대 4번 타자도 그게 엄청 이례적으로 꼽힐 정도로 얼마나 뽑을 선수가 없으면이란 말이 단서가 나올 정도로 그쵸. 대학 선수 야수를 특히 뽑는다 드래프트 상위에서 거의 없는 일이라고 할 정도죠. 그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경기 결과가 아직도 안 올라왔다면서요? 지금 오후 8시 48분인데 녹음 시간이. 그렇죠. 첫 경기가 저희가 봤던 첫 경기가 12시 전에 끝났거든요.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스코어도 안 올라와요 지금.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가 경기 결과를 이런 레굴루스나 이런 대학 그 스포츠 매거진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그렇죠. 오히려 대학 학부 자기들 그 대학 경기 결과를 그 올린 그 소식을 보고 접하거나 저희처럼 직접 가서 보거나. 그렇죠. 네. 너무 뭐 내일은 올라오겠지만은. 근데 사실 지금 대학 축구 유리그는 경기 끝나면 바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 스코어 정도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는 스코어 뭐 득점 선수 그다음에 명단. 경고 받았던 선수 명단도 다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되는데 반해서 똑같은 그러니까 대학 야구도 그 KUSF 유리그 대학 야구 이렇게 명칭이 붙거든요 이제. 네. 근데 같은 유리그인데 그 축구와 야구는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래저래 대학 야구는 정말 안타까움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중계는 했나요? TV 중계? TV 중계는 저희가 봤던 첫 경기 중앙대와 유원대 경기는 TV 중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TV 어플로도 이게 아마 IB 스포츠에서 하지 않나요? 단독으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교야구나 이런 거를. 직접 봐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다는 점. 아유, 되게 카메라 방송국 로고는 없었고 비밀스럽군요. 네. 그래서 그런 데서 근데 그 문자 중계 같은 것도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문자 중계하면 기록이 바로 저장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그렇죠. 아무래도 또 야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론 축구는 그 생동감을 그러니까 문자로는 더 판단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야구는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기록을 남기는 스포츠다 보니까 기록원들도 계신데. 그렇죠. 그 포수 뒤에 기록원들이 한 4-5분은 계셨던 아니 뭐 대학생 기자단을 좀 더 보수를 좀 더 잘 줘가지고 그런 서비스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나요? 근데 물론 저희가 그 뵀던 대학생 기자분들이 왜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좀 늦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 멀겠죠. 멀니까 좀 대부분 서울에 계신 분들 아니에요? 네, 대부분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1회 말에 오셔서 저희는 1회 초부터 경기를 봤는데 1회 초에 중앙대가 1득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전혀 그 1회 득점 상황을 모르니까 고민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니까 보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옆에 있었는데 저희한테 조심스럽게 혹시 1회 득점 어떻게 났는지 아시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났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그 대학생 기자분들에게 어떤 카메라가 제공되거나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현장에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장에서는 각자의 핸드폰으로 좀 현장 사진을 남기시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더 그런 지점에서는 좀 열악함이 보인다. 네. 아니 좀 그런 기자분들한테 좀 화끈하게 지원을 해야죠. 총장분들 돈도 많으신데 인프라가 뭐 하시는지 부족하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네. 좀 더 그러니까 자기들이 네네. 못한다면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좀 그러니까요. 더 적극적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자 들어요. 중계 같은 거면 집에서도 편히 보고 참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말이죠. 아쉽습니다. 어쨌든 대학 야구에 대한 현실까지도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일단 경기를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뭐 오늘 근데 결국에는 대학 지금 요약하면은 고교보다는 레벨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정없이 얘기하시고 네, 뭐 신랄한 비판. 네. 시끄럽고 뭐 타격 전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났고 양 팀 간에 약간 그런 거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경기는 기록이 지금 아직 뜨지 않고 있고 그렇죠. 본 사람만 지금 사실 말할 수 있는 거라서 뭐 주목할 선수나 뭐 이런 게 보였나요? 각 팀별로 어떻게?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네, 작년에 그 전반기에서 우승을 했을 때 네, 팀 평균 자책점이 0.95였습니다. 팀이 이야, 네. 팀이 선동열이네. 그러니까요. 작년에 상반기 권역별 리그에서 중앙대가 6승 0패로 우승을 했거든요. 뭐 그 정도면은 전승할 네, 만하네요. 전승하는데 팀 평균 자책점이 0.94였습니다. 네. 2위를 한 성균관대가 2.29였어요. 성균관대도 나쁘지 않은 기록이었어요. 근데 이게 차이가 좀 나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0.93면은 팀이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1점 내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네요, 진짜. 완전 그냥 번트 엄청 그쵸? 대도 되는. 네. 어디 뭐 야구를 스키즈 하고 뭐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야, 김성근이 좋아할 팀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사실 중앙대는 투수가 좀 주목을 받는 팀이었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사실 오늘도 좀 투수력이 조금은 돋보인 경기가 아니었나. 물론 유원대가 상대적으로 약팀이긴 했지만, 네. 물론 같은 아니 근데 0.94 팀을 상대로 1점을 냈네요. 유원대가. 그러니까요. 네.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 정도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유원대가 정말 네. 선전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9이닝당 한 점도 안 주는 네. 팀을 상대로. 근데 작년에 그 투수력을 그대로 갖고 온 중앙대인가요? 작년에 그 에이스로 활약했던 그 4학년 투수는 졸업을 했고 올해 에이스로 활약할 것 같았던 조용근 투수라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조용근 투수가 무슨 사정인지는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네. 올해 선수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이 에이스로 활약이 기대됐던 네네. 선수인데.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선수가 그러니까 뭐 대학교 그 전체 리그에서도 좀 더 활약을 할 가능성이 있는 투수다라고 생각을 하던 투수였는데 네. 올해 명단이 나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명단이 누락됐나 하고 네네. 며칠을 계속 봤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도 중앙대 그 명단에 없었던 걸 보면은 조용근 선수가. 네, 조용근 선수였어요. 네. 이름을 바꾼 거 아닐까요? 근데 조 씨도 없어요. 성을 바꾸진 않을 거니에요. 정호 씨가 참. 참. 그럴 수도 있는데. 이름 바꿔서 네. 잘 되는 야구 선수들 많잖아요. 네. 예, 뭐 나중에 특집 한번 해보고 이거. 네. 아니 이거 뭐 중앙대 전화라도 해봐야겠네요.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그러니까 혹시 좀 안 좋은 사정으로서 이렇게 좀 그랬을까봐 저도 직접 전화하니까 과연 맞을까라는 고민은 계속 들기는 하거든요. 뭐 사적인 건 그쪽에서 알아서 말 안 해주겠죠. 뭐 그냥 네, 뭐 뭐 개인 그냥 뭐, 사정으로 뭐 했던 뭐 아니면 뭐 공식적인 이유가 있을 거고. 네. 그래서 뭐 여튼 그래서 되겠죠. 그 조용근 선수가 네. 없는 가운데 그러면 그 말씀하셨듯이 올해 중앙대가 계속 그 뛰어난 투수력을 보여줄 거냐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선발로 나온 선수가 최준영 선수거든요. 준영? 네, 최준영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가 그래서 그럼 작년에 이 선수는 기록이 좋았나 하고 제가 살펴봤는데 네. 작년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어허. 네. 그리고 재작년에는 한 3경기 정도 뛰었던 아하. 기록이 있거든요. 네, 보니까 그러면 투수가 아닌가요? 원래? 아니요. 그 애매하네요. 투수였는데 제가 추측하건대는 작년에 부상이 아니었나라는 좀 추측을 해 보고요. 하긴 네. 뭐 이 고교 때 많이 던지는 투수들이 대학 와서 이 부상으로 고전하는 경우가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최준영 선수를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투수인 것 같아요. 네. 직구 구속도 저희가 이 직구 구속도 제가 네. 전광판에는 물론 그러니까 스피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피드를 표시할 수 있는 가능한. 네네 그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스피드 나오나 하고 봤는데 스피드가 안 나와요. 물론 그래서 스피드를 안 재고 있나 하고 기록실을 봤는데 스피드는 재고 있어요. 근데 스피드를 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광판은 표시가 안 되는 게 뭐 시스템적인 문제인지. 근데 좀 의아한 게 중계를 하잖아요. 그쵸. 중계 방송에 나올 텐데. 아마 방송에는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전광판에 안 띄우는 거는 참 뭐랄까요. 여러모로 참 의아함이 많은 대학 야구인. 감독도 궁금할 텐데 바로바로 확인하고 싶어서 의아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럼 구속이라도 알면 좀 좋을 텐데라고 계속 그 시간이 흐르고 있었는데 워밍업을 끝낸 그 다음 경기를 준비하던 동국대 선수들이 저희 뒤편에 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동국대 선수 중에 한 명이 스피드건을 들고 전력 분석을 하는 거겠죠. 이제 그렇죠. 보통 1학년 만나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한 선수가 스피드건을 들고 구속을 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을 재서 뒤에 있는 선배들한테 선배 그러니까 앞에 100자는 빼겠죠. 뭐 35km 나왔습니다. 뭐 슬라이더는 뭐 100 몇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 몇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 일일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옆에 있다가 그래서 고맙게도 그 소식을 실시간으로 그쵸, 그냥 뭐 전광판과 다를 바 없었네요.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되게 부지런하더라고요. 거의 모든 투수가 교체될 때마다도 계속 재고 전력 분석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상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최준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 140 초반, 그러니까 130 후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직구를 가졌고요. 그래서 슬라이더도 한 120 후반에서 잘 던지네요. 네, 괜찮은. 그래서 커브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체인지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옆에서 보고 이러다 보니까 중계 화면으로는 그러니까 저희가 직관으로 봤을 때 체인지업은 좀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제외하고서는 좀 그러니까 그래도 그 정도 좀 다양하게 던지고 봤을 때도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구위도 괜찮은 듯한 프로 가능성이 보였나요? 저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근데 좀 강팀과 상대했을 때 어떻게 던지냐를 한번 봐야 되기는 할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중앙대 선수. 그렇죠. 중앙대에 오늘 선발 투수로 나온 최준영 선수. 팀 평균이 0.94가 올해도 되려면 0.94보다 낮은 어쨌든 자책점을 기록. 그렇죠. 근데 이미 1점은 기록했으니 다음에 무실점을 하거나 앞으로 실점하지 말아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 뭐 다른 경기에서는 또 뭐 동강대나 동국대 뭐 유원대나 이런 데서는 안 보는 어떤 선수들이 좀 냉정한 얘기겠지만 유원대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는 선수는 유원대가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죠. 유원대는 그 올해 처음 들으실 텐데 사실 작년까지 한중대 그 리그에 참여했던 강원도의 자존심이죠. 네, 그렇죠. 강원도의 강릉 영동대와 함께 그렇죠. 강원도의 자존심이었는데 강원도를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한중대가 그 폐교 조치되면서 그래서 이 선수들이 갈 곳을 잃으면 어떡하나 했었는데 다행히도 유원대로 재창단돼서 리그에 다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그 얘기 몰랐어요. 그래서 막 그 관중석에서 강원도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유원대가 강원도 팀이 아닌데 왜 유원대 보고 강원도 팀이라고 하는지. 누가 강원도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앙대 벤치 쪽에서 막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강원도 얘기인지는. 그러니까 그게 아무 맥락 없어요. 강원도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어요. 딱 이것만 잘라 들으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뭔 맥락인지 모르니까. 아무튼 그래서 왜 강원도 얘기하나. 유원대가 뭐지 모르셨어요. 유원대가 어디야? 이러면 왜 강원도에 있던 한중 이러다 나왔겠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몰랐었어요. 유원대가 한중대였는지. 그럼 유원대는 어디 있는 곳인가요? 저도 헷갈려요. 이게 강원도에는 없는 곳이죠? 네, 강원도에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선수들 대거 이사를 가나요? 충남으로 알고 있는데 다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충북이 있네요. 충북. 네. 충청북도 영동군에 있습니다. 보온이 그렇게 낯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자주 오면 크게 멀지 않은. 조편성을 또 감안을 했나요? 어쨌든. 아니 제가 알기로 조편성은 그냥 전면 모든 팀을 그냥 4개 조로 나눠. 경기장도 그럼 랜덤 편성. 아마 그런 걸 알고 유원대는 괜찮네요. 그래서 그런 점이 사실은 그러니까 경기장 수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권역별로 구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좀 엄밀히 얘기하면. 어쨌든 유원대는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기에. 그렇죠. 사실 리그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좀 더 의미가 있는 팀 중에 하나죠. 네. 올해는 좀 유원대가 좀 그런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물론 뭐 8대1로 지기는 했지만 선발 투수였던 엄재혁 선수도 좀 인상 깊기는 했어요. 네, 뭐 구속이 빠르거나 뭐 엄청 제구력이 엄청나게 뛰어나거나 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커브와 뭐 슬라이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 던지면서 그래도 중앙대를 맞이해서 왜냐하면 중앙대가 4회까지는 1대0으로 되게 팽팽한 경기를 했었거든요. 4회까지 1대0이에요? 네. 그래서 5회 대거 득점을 내면서 좀 이제 와르르 무너지긴 했었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호투했네요. 네, 3이닝 동안. 아무래도 그러니까 4회 넘어가니까 힘이 빠지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래도 맞춰 잡으면서 잘 넘어갔었는데 그래서 5회가 되니까 좀 와르르 무너지기는 했었는데 6회에 좀 대거 실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선발 투수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호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국대는 좀 타선에서 주목할 선수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18점이 나왔으니까. 네. 사실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동국대 1번 타자를 작년부터 북박이 1번 타자를 맡았던 유격수의 구본혁 선수라고 구본혁. 네.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작년에 활약을 크게 해서 저도 그 베스트 나인의 그 유격수 대학 야구의 대표 유격수로 활약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되게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구본혁 선수를 직접 플레이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에. 네네네. 그래서 사실 연습하는 그 경기 전에 연습할 때도 펑고를 봤는데 이런 수비를 하는 푸더크나 핸들링이 되게 좋더라고요. 글러브에서 공을 빼서 던지고 이런 것들이. 마치 장충고의 박민석 같은. 그렇죠. 제가 박민석 선수를 보진 못했지만 아마 보셨잖아요. 구본혁 선수 같을 것이다. 어떤가요? 구본혁 대 박민석. 구본혁 대 박민석. 네. 구본혁 선수가 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어떻게 몸을 푸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긴 했겠지만 박민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의식했다. 근데 이제 구본혁 선수가 좀 더 이제 2루에 던져주고 이제 뭐 1루 송구하고 이런 뭐 뭐라 그래 송구 동작 그런 게 좀 더 빨랐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또 박민석 선수는 아주 정식 대회는 아니었으니까 또 무리를 안 했다는 것도 감안하고 아니 뭐 결정 차이가 있나요? 약간 우재 씨랑 그 고교 야구를 갔을 때도 느낀 거였는데 이제 와 저 선수 기대된다 저 선수 봐야겠다 하고 간 선수가 그렇게 큰 활약을 못하는 경우가 아니 우리 박민석 선수 잘했다고 들었어요. 박민석 선수 말고 그 박민석 선수 우리가 보질 못했으니까 근데 박민석 선수를 제외하고 이제 우리가 또 기대를 했던 그 앞선의 선수들 있잖아요. 그쵸. 그 선수들이 좀 부진했는데 이번에도 구본혁 선수가 약간 부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면 안 된다. 뭔가 기대한 만큼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정호 씨가 또 촬영만 하면 골이 안 들어가듯이. 그렇죠. 징크스가 있죠. 근데 야구는 달라요. 그래요? 촬영을 하면은 잘 쳐요. 맞아요. 잘 쳐요. 그리고 정호 씨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딱 이렇게 사진기를 들고 어떤 선수를 찍으려고 가는 순간 거기서 플레이가 나왔어요. 다. 그 야구는 사실 되게 그걸 잡아내기가 힘들죠. 제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3루수를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3루 땅볼을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찍었는데 약간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정우 씨가 그때 홈스틸도 촬영을 하시고 여러모로 좀 결정적 야구의 촬영에는 적합한 벌써 고교하고 대학야구 다 선물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사실 구본혁 선수가 장작 동국대가 18점을 내는 가운데서도 오늘 5타수 4타석 무안타를 기록했습니다. 볼넷타인가요? 아니면 4구? 몸에 맞는 공으로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았나 보네요. 그래서 수비 때 몸놀림과는 다르게 좀 타격에서는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구나. 어쨌든 뭐 아직 더 올라오면은 그렇죠. 아무 첫 경기일 뿐이니까요. 리그를 한번 보면 되겠죠. 뭐 정작 잘한 타자는 누군가요? 오늘 정말 MVP로 뽑아도 정말 손색이 없을 선수는 석호준 선수라고 석호준 동국대 1루수 4번 타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왜 그랬냐면 사실 저희는 전 말씀드렸듯이 구본혁 선수를 좀 보려고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1회부터 구본혁 선수는 1회 조금 부진했다가
말루를 맞이합니다. 1회 1회부터. 1회 말루 찬스. 네. 그래서 잠시만. 동국대 말루인가요? 네, 동국대 말루 찬스 말루 맞죠? 네, 1회 동국대 네. 말루 찬스. 네, 1, 2, 3번 타자들이 다 나갔어요. 무사 말루? 네. 네. 그래서 뭔가 나오나? 그러니까 사실 기대는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선수가 공을 딱 쳤는데 네. 그 밀어서 우타자인데 밀어서 말홈런을 친 거예요. 아하. 보은 스포츠파크 우측 담장. 네, 보은 스포츠파크 우측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보은 스포츠파크가 좌우 100m에 중앙 122m거든요. 이야. 그래서 결코 작지 않은 구장에서 그 정도면 뭐 우타자가 나무 배트로 밀어서 홈런을 만들어냈어요. 힘이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선수가 보면은 정말 이렇게 등이 정우 씨 표현으로는 추신수 같다 그러더라고요. 추신수 같아요. 약간 정우 씨는 추신수를 본 적이 없잖아요. TV로 많이 봤는데. 그렇군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장사들 체격. 이게 뭐 약간 목 두껍고 등치 있는 그런 약간 장사 체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봐도 힘이 있어 보이는 힘 있는 체형. 그러니까 단단한 힘이 있는 장사 체형이었어요. 아주 거의 OS를 거의 한 입에 먹을 것 같은 그런 체형. 그런 장사 그런 체형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좀 더 근육질이 단단한. 그래서 추신수다. 네. 최준서가 아니라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1회부터 말로 홈런을 석호준 선수. 네, 석호준 선수. 저 선수 뭔가 대단한데 이러면서 주의 깊게 봤는데 사실 그 주의 깊게 보는 순간 못하는 선수들도 많은데 오늘 경기 내내 활약을 계속하더라고요. 그래서 홈런뿐만이 아니라 2타점 그 중앙대 동국대가 4회 비기닝을 만들었는데 4회 무려 9득점을 하거든요. 9점을 내거든요. 여기서도 석호준 선수가 계속 타자 1순 하는 가운데서도 좌중간에 안타를 쳐서 2타점을 기록하는 등 오늘 총 8타점을 8타점. 네. KBO 리그 기록과 거의 똑같네요. KBO 리그 한 경기 최다 타점도 8득 깨졌나? 어쨌든. 네, 저는 계속 8타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딱 콜드 게임이 아니었으면 한 10타점 나올 수도 있었겠다. 한 혼자 거의 다. 네, 그러니까요. 타선이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래서 그 정도로 좀 그 찬스에도 강한 것 같고, 네.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그런 배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 4번 타자 동네 1루수. 네, 1루수입니다. 그리고 수비도 약간 깔끔하지 않았나요? 그 친구? 그 친구 1루수로 수비를 잘하더라고요. 네. 1루 수비를 잘한다는 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군더더기가 없나요? 뭔가 플레이 안정감이 있다. 그러니까 송구가 김태균 약간 같다. 김태균 플레이를 많이 못 봤어요. 석호준 플레이 많이 보셨나요? 아무튼 그러니까 송구가 약간 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원바운드. 네, 그런 것도 약간 잘 잡아주는. 그 옛날에 MLB의 더그 민케이비치 같은 그런. 전혀 몰라요. 누군데요? 수비형 1루수 있었거든요. 아무튼 수비도 나름 잘해주고 발도 약간 빠른 것 같더라고요. 이 선수 내년엔 프로에서 볼 것 같다. 거의 몇 학년인데 지금? 제가 근데 지금 계속 고민이 들었던 게 구본혁 선수가 1회 땅볼이었는데 왜 말로 홈런을 친 거지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적어놓은 거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제 유격수 에러로 구본혁 선수가 2루까지 진루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2루까지 가고 그 다음에 박형석 선수 2번 타자가 몸에 맞는 볼을 나가고 그 다음에 볼넷이 나오고 그 다음에 4번 타자. 네, 그래서 제가 말을 하고서도 구본혁 선수 땅볼인데 왜 4번 타자가 말로 홈런을 쳤지? 내가 잘못 알았나? 혹시 5번 타자였나? 해서 제가 오늘 그 로스트 적었던 걸 계속 보고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구본혁 선수가 땅볼이었지만 유격수 에러로 2루까지 진출해서 그리고 그 동강대 유격수가 1회 끝나고 바로 교체가 됐어요. 질책성 교체인 것 같기는 한데. 안타 하나 없이 말루를 내줘버렸으니. 네. 그리고 그럴 만도 하네요. 심지어 안타 하나 맞고 4점을 내준 거예요. 안타 나왔나요? 거기서? 그러니까 석호준 선수 홈런이 유일한 안타. 그러니까 말루를 안타 하나 없이 내주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량 득점의 어떤 빌미를 신호탄을 쏴줬던
아니죠. 석호준 선수가 되도록 석호준을 그쵸. 신호탄을 쐈다. 네, 그쵸. 빌미를 또 그 투수는 줬고. 그래서 네. 동국대 구본혁 선수만 주목할 만한 선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석호준 선수를 또 주목해서 지켜봐야겠다. 올해 동국대는 1번, 4번이 어쨌든 좀 유의미하게 좀 지켜볼 만한. 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도 물론 다른 팀과 상대하는 것들 경기를 한번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전체적으로 컨택 능력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좀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래서 물론 그렇기 때문에 18득점이나 낸 거겠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동국대 좀 그 타격을 좀 유심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경기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대학야구 매주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계속 보러 가실 거죠? 저요. 저도 그러니까 웬만하면 보은도 가고 그래도 기장도 가고 뭐 여수도 가고 순천도 가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보은을 오늘 다녀오니 그래도 가긴 그러니까 적어도 한 조씩은 경기를 다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어떤 선수인지는 봐야 되니까 직접. 아무래도 그 조의 전력이 어떤지 또 제가 뭐 구본혁 선수를 오늘 비록 활약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뭐 수비 장면이나 이런 연습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했던 것처럼 좀 선수를 직접 봐야 어떤 선수인지 또 석호준 선수처럼 의외의 선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경기는 한 조씩은 보러 가야겠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저도 좀 스케줄을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뭐 정호 씨도 마음만은 계속 보러 가고 싶은 굴뚝 같은. 그럼 마음만 따라가겠습니다. 뭐 단호하게. 뭐 정호 씨는 뭐 그렇죠. 유리그도 또 대학 축구를 보셔야 되니까. 대학 축구를 정작 못 보셨네요 올 시즌. 맞아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대학 축구를 못 봤어요. 대학 축구 에디터께서. 그러니까요. 뭐 다음 주 한번 보러 가시죠. 뭐 어디. 한 번은 보러 가야 되긴 하니까. 주말에 뭐 서울에서도 하니까요. 네. 원주에서도 하고요. 원주에서 안 하죠 주말에. 네, 주말에는 금요일에 원주에서는. 네, 어쨌든 대학 야구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많이 얘기했네요 대학 야구에 대해서. 네. 대학 야구에 대해서는 좀 많은 얘기 해본 것 같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 다른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축담야단 팟캐스트 4회 멀지만 가까운 대학 야구 2부 시작했습니다. 1부에서는 오늘 대학 야구 현장 다녀온 소감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 대학 야구 어떤 직관 풍경 그리고 대학 야구의 현실까지도 두루 한번 짚어봤고요. 2부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축담야담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월에는 좀 공통 콘텐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대회가 있는지 소개하고 또 어떤 팀들이 올해 좀 잘하고 다크호스로 나설지 그런 걸 좀 소개하면서 권역별로 어떤 팀 편성돼 있는지까지 한 달 동안 쭉 해봤는데 이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교 축구 야구, 대학 축구 야구별로 이제 에디터들이 이제 자기만의 이제 콘텐츠 이 종목에 맞는 그런 걸 이제 선보일 예정입니다. 바로 당장 내일부터죠. 네. 그래서 4월에는 좀 이런 콘텐츠를 내가 좀 계획해 보겠다. 그리고 계획돼 있다. 이런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이제 고교 축구 올라가는데 제가 담당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고교 축구를 그 3명이 주마다 이제 나눠서 맡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첫 4월 콘텐츠로.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번 주 월요일에 정말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의 밖에 나오면은 거의 목에 모래가 차는 느낌이다. 정말 심각했죠, 진짜. 혀에 모래가 막 찬다. 막 그런 얘기 그랬잖아요, 정우 씨. 네. 황사랑 미세먼지랑 다른데 무슨 모래가 차? 느낌이 그랬다. 느낌이. 황사 아니었는데 미세먼지였는데. 이 초미세먼지 이제 미세먼지를 뛰어넘어 초미세먼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거는 아주 잠깐 노출돼. 그러니까 내가 차 타고 어차피 어디 사무실 가는 거니까 아주 잠깐 차에서 내리고 사무실 들어가니까 잠깐이면 괜찮으니까 마스크 안 써도 되겠다. 이래도 안 된다. 초미세먼지 10초 이것도 안 된다. 거의 노출된 순간이 건강과 큰일 나죠. 정말 초미세먼지는 우리가 호흡을 뛰어넘어서 피부로 들어오는 데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작은 초미세먼지가 지금 더 난리. 지금 마스크도 아주 좋은 마스크를 써야 된다잖아요. 그걸 걸릴 수 있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거의 그 성면 공사 현장에서 쓰는 그런 맞아. 그 방독면처럼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화조 달린 그런 마스크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진짜 써야 될 정도예요. 지금 거의 뭐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만약 우리가 운동장에서 축구나 야구를 한다면 이런 미세먼지가 만연한 사고에서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선수 생명과도 좀 그럼요. 관련된 일이기도 특히 하죠. 뭐 다 큰 이 건장한 성인뿐만 아니라 이 자라나는 우리 초중고 선수들이 만약에 그렇게 미세먼지에 노출된다면 여러분들 두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정우 씨는 두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멀찍이 두고 본다. 나는 두고 보실 수 없잖아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준비한 게 이 고교 축구가 올해부터 미세먼지 이제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대회 규정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그 22일이었나요? 3월. 네. 그 보면은 미세먼지가 이제 환경부 기준으로 경보 수준에 이르면은 경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이제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일단 만들었다는 데는 의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민원, 네, 맞아요. 민원이 되게 많았다 그래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이맛 너무 심한데 이거 어떻게 뛰냐 이거. 내 자식. 이거 뭐 1시간 반 넘게 이거 어떻게 이거 네. 관중들도 이거 막 다 보면 봐야 되고 학부모들도 보는데 이게 아이들 이거 뛰고 이런 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걱정이 되죠. 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런 규정을 도입했는데 문제는 좀 실효성이 있겠냐. 아시다시피 저희 스코어보드 만들고 뭐 그래봤지만은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고교가. 특히 고등이 심합니다. 초중은 뭐 왕중왕전 없어졌으니까 그렇다 쳐도 왕중왕전은 어쨌든 픽스된 일정 안에 해야 되는 입장에서 과연 이게 시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요? 네, 시도위원회가 강단 있게 할 수 있겠냐. 제가 그 축구협회에 전화를 했을 때 물어봤습니다. 이 시도협회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할 수 있겠냐. 그쪽에서 전적으로 하는 거다. 내가 근데 할 수 있겠냐. 전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다. 우리 권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잘못하다가 폭탄 돌리기 했네요. 폭탄 돌리기. 이사했으면 할 수 있겠냐 했을 때 그거는 뭐 그쪽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우리는 권고를 한다 어쨌든. 우리는 규정을 만들었고. 어쩔 수 없다. 뭐 약간 자기들은 그런. 근데 이게 잘못하다가 미세먼지 피하려다가 눈 맞으면서 축구하겠어요. 차라리 눈 맞는 게 낫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눈 맞는 게 낫지 않아요? 차라리.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정우 씨는 근데 아무래도 왕중왕전은 픽스된 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 왕중왕전이 연기된 걸 싫어하겠죠. 그렇죠. 전후반기가 다 연동돼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게 한 번 경기 바꾸고 이러려면 대관부터 해가지고 복잡하죠. 의료진 섭외 이런 거 다 자시해야 되니까 행정적으로 굉장히 좀 곤란하니까. 그렇죠. 웬만하면 연기를 하기 싫어할 거예요. 그쵸? 우리 뭐 행사 준비할 때만 보더라도 뭐 그런 뭐 어디 대관해야 되고 뭐 준비해야 되고 누구 초청하고 이러려면 행사 일정 한번 바뀌면 뭐 손볼 게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직 우리가 뭐 우천이나 말씀하신 대로 뭐 눈이 많이 온다 이러면은 딱 봐도 경기가 힘들어 보이는데 미세먼지는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뭔가 좀 애매하단 말이죠. 그렇죠. 오히려 어떤 분들은 그쵸. 그런 뭐 미세먼지 그런 수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발빠르게 접하지 않은 그런 어른들은 특히 어른분들은 멀쩡한 운동장 놔두고 왜 나는 크게 못 느끼겠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때는 계시더라고요. 더 공기 안 좋았다. 막 중동에 가봐라 뭐 이런 말씀까지 하는 분은 없겠죠. 네. 저도 그런 얘기까지는 이런 말은 저만 하겠죠. 축구하는 애들을 왜 중도에 보내 갑자기? 맨날 리비아 이런데 수로 공사를 할 때 중동 리그로 다 보내는 거예요? 네, 너무 심했고요. 네, 그런 말씀은 안 하시죠. 어쨌든 옛날에도 근데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한 15년 전인가요? 2003년쯤에 그때는 뭐가 심했냐? 황사가 심했죠. 그렇죠. 황사가 좀 이슈가 될 때쯤이었죠. 황사로 경기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 기사에 인용된 거 보면 황사하고 운동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라는 막 시민들의 인터뷰도 나올 정도로 그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런 문제에 대한 거에 대한 좀 둔감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쨌든 관련 규정이 만들어질 정도로 왔고 실제로 과연 이게 근데 집행이 되겠느냐. 지금 사실 KBO나 K리그도 규정 다 있잖아요. 미세먼지 될 경우 연기할 수 있더라고요. 네. 찾아봤는데 전혀 몰랐던 눈치예요. 찾아봤는데 있었는데 사실 아직 어렵잖아요. 어렵죠. K리그를 만약에 미세먼지 때문에 연기할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아니요. 힘들죠. 연기했을 때 티켓 값과 KBO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저 우천 수년을 해도 뭐 그렇게 적용을 하니에 마니에 그걸 왜 취소를 하니에 마니에 엄청 한 번 취소하면은 진짜 여론의 문매를 엄청 맞아요. 그 경기 감독관이. 그리고 뭐 우천은 그렇다 쳐도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또 건강이 달린 거니까 뭐 이해는 해줄 수 있다고 해도 팬들이. 그때 그 다음에 편성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지금 아시안 게임도 있고 개막을 역대 가장 일찍 했을 정도로 일정이 지금 고민이 많은데
글쎄요, 그건 좀 어렵죠. 실제로 지금 현실적으로는. 총재께서 KBO 총재도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려울 것 같다. 현실적으로 규정은 있지만 그런 말을 할 정도니까. 근데 지금 초중고 선수들에 대한 어쨌든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규정, 특히 고교 야구는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올해는 검토 단계에 있다라는 협회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약간 뭐 청룡기나 황금사자기는 좀 5, 6월쯤에 하는데 그때 되면 평균 통상적으로 공기가 좀 더 괜찮아지지 않냐, 이게 봄의 문제 아니겠냐 했는데 지금 올해 예보를 보면 4, 5월에도 위험하다라는 그렇죠. 예보가 이제는 나오거든요. 뭐 그게 봄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협회가 너무 좀 지금 너무 느긋한 거 아닌가라는 상대적으로 생각도 좀 더 그 비교가 되네요. 네. 어찌 됐던 그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규정을 만들고 그게 뭐 자기들이 책임지지는 않아도 어떤 적용을 하게끔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야구 쪽에는 그렇죠.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컨텐츠가 이번에 나올 것 같고요. 미세먼지 대책 그리고 또 이번에 고교야구 같은 경우는 지역 쿼터를 또 도입을 했는데 그게 좀 올해 좀 그 주말 리그의 큰 이슈 중에 하나죠. 이슈이자 또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권역을 나누는데 지역별로 나누더라도 그 올라가는 팀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 권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강원, 인천을 한 권역으로 묶고 경남도 제주랑 묶고 막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올라가는 팀만 올라간다는 겁니다. 강원, 인천 하면 누가 올라갑니까? 인천 팀들이 올라가는 거 제물포고, 동산고, 인천고 중에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하는 원주와 강릉고, 뭐 춘천고, 뭐 이런데 강원고 막 다 분노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못 올라간다 우리는. 뭐 제주도 마찬가지죠. 우리 언제 가보냐. 이제 지역 쿼터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어떤 한 팀, 예를 들어 강원, 인천이 있는데, 그러니까 강원, 인천은 만약에 연합권역이 아닌데 지금 단독으로 분리가 됐는데, 예를 들어 지금 경남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은 경남 팀이 하나 올라가면은 그 울산과 제주 팀도 하나씩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무조건인가요? 외 권역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남이 올라갔다. 경남 소속 팀이. 그럼 경남 소속 팀이 한 팀 더 올라갑니다. 일단 두 팀 경남. 그리고 경남이 아닌 지역 팀들이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 그냥 다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왜 리그를 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대회 내보내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전국대회에서 한판 붙어보자 그거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하도 못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타이틀은 주자 이거죠. 그렇죠. 전국대. 한 번도 뭐 청룡기를 못 가본 팀이 계속 나오니까. 물론 이 전반기 때 쿼터 혜택을 받으면 후반기 때 못 받아요. 자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후반기 한 번씩만 받을 수 있는 쿼터 혜택인데. 그럼 만약에 울산 팀이 그 경남 그런 상황에서 울산 팀이 만약에 뭐 1위를 하면은 그럼 뭐 울산에서 하나 더 올라가고. 근데 아마 울산에서 없으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고, 울산에 만약 한 팀이 더 있다면 그건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 울산 외 팀이 또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경남에서 한 팀, 뭐 제주에서 한 팀 이런 계속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리고 경남 예를 들어 한 팀에 권역이 세 팀이 있단 말이죠. 세 팀당 쿼터가 한 장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남 팀이 네 팀이 있다. 했을 때는 쿼터가 두 장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경남이 5팀이라고 해봐요. 경남이 하나 우승했어요. 제가 경남 지역에 한 팀이 또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5팀이면은 세 팀당 한 장씩 주니까 두 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남 팀만 세 팀이 올라가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두 팀이 또 추가로 붙는 거예요. 떨어진 팀이 바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못해도 2, 3등만 하면 돼. 2, 3등 권역에서 2, 3등. 근데 그게 자력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후반기에는 전반기 했으면 그러면 전반기에 거부할 수도 있어요? 나 우리는 후반기에 가고 싶다. 그거는 모르겠어. 그런 규정은 뭐 저도 이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는 그 쿼터 뭐죠? 굳이 그럴 팀이 있을까요? 지금 왜 난 후반기에 한 방을 해보고 싶다. 전반기는 버린 거냐? 상자가 돌아온다. 뭐 예를 들어 후반기에. 우리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더 탄탄하다. 모르겠네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론상으로 그래서 꼴찌를 해도 전국대회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쿼터 혜택을. 그렇죠. 쿼터가 만약에 하나 우리가 받으면 소외받는 쿼터다 이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렇고. 그럼 오히려 희생 당하는 팀도 생기겠네요.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역차별 논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종전 제도였으면은 그냥 전국대회 올라갈 팀이 이 지역 쿼터 도입됨으로써 못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이론상의 어떤 케이스들이 지금 나올 수가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역 쿼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입시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쵸, 전국대회라는 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왜 지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팀들이라 하면 대도시에 있고 좀 더 수도권이나 뭐 어쨌든 대도시 위주의 팀들이다 보니까 불공평하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더 그럼 전력이 약화된다. 입시의 혜택을 더 못 받는다. 전국대 못 나갈수록.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요 근래 들어서 좀 수도권 특히 좀 서울권의 선수들이 좀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계속 이렇게 손해 볼 수 없다. 그래서 올해는 강원, 인천도 독립이 돼가지고 강원, 인천 이렇게 따로따로 단독 권역으로 또 편성도 해주고 강원이 전국대를 항상 잘 못 나가니까. 오히려 인천이 좀 적극적으로 분리를 하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지역 쿼터제가 도입이 되면은 오히려 자기들이 더 손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팀밖에 없어요 권역당.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규모 권역이 나온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일단 해보겠다는 건데 과연 내년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제도가. 일단 이해하는 것 자체가 좀 되게 복잡한. 저도 지금 제대로 지금 어쨌든 콘텐츠를 보시면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화요일 날 올라올. 기대하겠습니다. 거기서 완벽하게 왜 역차별이 붙는지까지도 제가 완벽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오늘 들으시면서 사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무슨 어쨌든 그러면 오늘 다 들으면 사실 콘텐츠에 대한 그것도 어쨌든 취지와 문제점은 이런 게 네네.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도입했다더라. 그래서 지역 쿼터는 고교육의 올해 이슈다. 이런 거고요. 네. 대학 축구는 이번 주에 준비하신 거. 네네. 대학 축구. 네. 저희 지금 저번 주에 올라왔던 팟캐스트 3회. 네. 목동에서 행성까지였나요? 행성에서 목동. 행성에서 목동까지. 네. 행성에서 일주일밖에 목동까지. 안 됐습니다, 정원 씨. 제가 요즘 막 약간 단기 기억상실증. 아이고야. 네. 아무튼 뭐 그 팟캐스트 들어보면 이제 상지대와 상지영서대 경기 얘기를 하시잖아요. 두 분이 직관 갔다 오신 얘기를. 그렇죠. 네. 근데 상지대와 상지영서대 경기를 왜 횡성에서 했는가? 정말 의문이었죠. 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왜 횡성에서 했는지. 그럼 왜 횡성에서 한 것도 그렇지만 왜 상지대 운동장을 쓰지 못했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한번 이번 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역시 축구계에서도 경기장 그렇죠. 관련 문제, 수급 문제. 네. 근데 이게 뭐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경기장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어서 나온 컨텐츠이긴 해도 이 경기장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실. 아주 단순한 뭐 그냥 뭐 개막 같이 하자. 네.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알아보기는 하겠지만 일단 컨텐츠의 방향은 이 경기장 수급 문제가 대학 축구에도 심각하다. 네. 뭐 심각까지 가나요? 심각해요. 상지대 그러니까 사례만 언급인가요? 심각. 상지대 사례만으로 상지대 사례뿐만 아니라 이번에 연세대 고려대도 목동에서 10시에 경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게 사회인 야구나 사회인 축구나 이런 축구 막 구장을 이용하는 인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10시밖에 시간이 안 나서 10시에 했던 거였거든요. 아주 네. 일찍 뭐 거의.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뭐 포함해서 이제 경기장을 사용하는 게 힘들다. 그렇죠. 특히 서울권에는 그런 문제들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저희 목동 야구장 갖고 그 옆에 축구장 있는 것 같지만은 멀거든요. 맞아요. 보러 가기도 힘들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네, 아무튼 뭐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이번 콘텐츠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대학 야구는 또 대학 야구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오늘 경기를 보면서 더 많이 느꼈던 건데 이 대학 야구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네, 상대 뭐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프로 직행하는 고교 야구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고교 야구는 뭐 그 서울 시장배 갔다 오시긴 했지만 그런 일반 팬분들도 어느 정도 계신 것 같아요. 또 그 자체로서 즐기는 분들도 좀 어느 정도는 많지는 않지만 있는데 대학 야구는 상대적으로 정말 없다고 할 정도로 좀 관심 자체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야구는 좀 더 어떤 컨텐츠를 처음에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그렇게 가볍지만 사람들이 가장 쉽게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저는 올해 활약이 기대되는 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2018 대학야구 베스트 9을 좀 선정하는 그리고 그걸 소개하는 콘텐츠를 좀 만들려고 기획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오늘 그 경기를 보고 또 들었던 생각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조용근 선수 같은 경우나 네네네. 그래서 그런 선수 그 작년에 활약했던 어쨌든 작년 성적을 기반으로 올해 좀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를 선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해야 될 몫이 그런 제가 자체적으로 좀 선정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이 일단 올해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올해는 혹시 뭐 오늘 경기 결과가 오늘 내일 경기 결과가 나올 거니까 그 선수들이 올해 주력으로 뛰는 포지션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좀 한눈에 보기 좋겠네요. 올해 대학 선수들은 이런 걸 좀 주목하면 좋겠다. 네네.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걸 보고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뽐뿌가 와가지고 저 선수 보러 경기 가고 싶다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또 그 여건이 많지 않아서 네. 좀 그래도 아쉽긴 합니다만은 아쉽지만은 그래도 좀 이 대학 야구에 대한 좀 기본적인 흥미를 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결과라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기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4월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콘텐츠를 좀 다양한 형식으로 또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이제 선수 인터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고교 야구 같은 경우는 만나고 싶은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네. 장충고의 박민석 선수. 정말 올해 고교 넘버원 유격수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만나서 한번 얘기 나누고. 천안 북일고의 변우혁 선수. 그 두 선수 벌써 한 대기줄이 한 이만큼 쌓여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선수들 꼭 인터뷰해서 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또 귀중한 자료가 될 수도 그럴 수 있죠. 또 이 선수들에게 또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요. 야구에 대해서 어떤 또 철학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면서 지금부터 미리 귀뜸해 주시죠. 네. 철학에 대해 고민해 보시죠. 이렇게. 네. 이 선수들 어쨌든 이제 프로에서 뛸 확률도 굉장히 높은 선수들. 올해 고교 야구를 어떻게 보면 대표할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은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고교 야구에 대한 어떤 생각 그런 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영상으로. 정말 귀중한 자료가 되겠네요. 찍어주시겠죠? 부끄러워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천안까지 가겠습니다. 제가 장충고까지 가고. 그럼 뭐 찍어주시지 않을까? 달려가겠습니다. 네. 그분들은 이미 스타이기 때문에 네. 스타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뭐 정우 씨도 뭐 인터뷰를 혹시 뭐 어떤 선수 만나고 싶은 선수 있나요? 만나고 싶은 선수요? 네, 인터뷰하는 하고 싶은 선수. 저는 고려대의 안은산 선수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선수가 작년에 대학 총장 협의회에서 최우수 선수상을 탔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이제 대학 스포츠 이게 축구만 선정한 게 아니라 스포츠 전체에서 그럼 전체에서 한 명 뽑은 거예요. 배구 최우수 선수로 안은산 선수가 뽑혀가지고 그 선수가 올해 또 고려대 주장을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대가 앞으로 뭐 이번에도 왕중왕전을 어떻게 도전할 것인지. 개막전 졌잖아요. 뭐 개막전 저도 이제 뭐 이제 나중에 또 재도전. 재도전. 네. 다시 뭐 연세대한테만 진 거지 뭐 다른 팀들과의 경쟁은 또 모르니까. 리그에서 1등을 못 1등 할 수도 있죠. 그래도 할 수도 있죠. 네, 1랜드 이겼잖아요. 그럼요. 네. 이거 잘못하면 FA컵 우승하는 거 아닌가? 뭘 잘못하면 잘해야 잘해야 우승을 하죠. 잘하면, 1랜드 팬이신가요? 잘하면 뭐. 네. 그럼 뭐 안은산 선수의 또 활약으로 잘하면 고대가 뭐 FA컵 우승해서 아챔까지 나가는. 네. 혹시 근데 대학 팀이 FA컵 우승하면 아챔 나가요? 못 나가요. 그게 아마추어로 돼 있어서 프로로 돼야지 아니면 차선 팀이나. 그럼 만약에 팀이 나가 이 팀이. 준우승 팀이 프로다 이러면 그럼 만약에 준우승 팀까지도 아마가 있다가 하여튼 제일 앞에 있는 프로. 옛날에 울산 현대 미포조선 내셔널리그 팀이 못 나가요. 우승할 뻔했는데 그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그게 나왔었어요. 프로 전환을 해야 나갈 수 있다. 그 상주 상무는 원래 못 나갔었죠 아침에. 네, 상주 상무 지금도 못 나갈까요? 네, 못 나가야 됐을 거예요. 그게 프로로 안 돼 있어서. 군경팀이라 군경팀이라 또 해외를 그렇게 함부로 못 나가. 근데 그 군경팀 세계 군 무슨 스포츠 대회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저는 있다고 그러면 그런 데서는 그런데도 나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상주 상무가. 뭐 곧 전력 보강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어쨌든요. 네. 뭐라고 큰 전력 보강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죠. 네. 어쨌든 뭐 아는 선수도 그렇고
뭐 연세대 하승훈 선수도 그렇고. 하승훈 선수. 네. 하승훈 선수 이미 너무 스타예요. 이미 너무 스타긴 하죠. 네. 너무 스타긴 하지만 저희가 좀 더 뭐 그 스타성을 발현할 수 있는 인터뷰도 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번에 보니까 그 대한축구협회에서 또 편파 해설 같은 걸 또 하던데 콘텐츠로 연고전을 가지고 네, 뭐 우리도 해볼 수 있을까요? 저희도요? 네. 뭐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 강원 권역은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강원 권역으로 우리가 오히려 뭐 상지할라, 상지할라 뭐 이런 식으로. 네. 아니면은 진짜 단호 때, 단호 때 한 명씩 섭외를 해가지고 좀 해보면 약간 무섭긴 하네요. 싸우는 거 아닌가요? 둘이 갑자기 저희를 사이에 막 싸우면 어떡하나. 거기서부터 이제 이종격 투기. 자연스러운 콘텐츠 전환. 이종격 투기 해설로.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일단 어쨌든 다양한 것들. 대학 야구도 뭐 혹시 좀 뭐 더 있을까요? 대학 야구 물론 저도 이렇게 주목받는 그 스타 선수들도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를 보고 돌아오면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그 유망한 선수들은 누구든지 좀 주목을 하기 때문에 저 전에 말씀드렸듯이 3, 4위 팀이라든지 그러니까 정말 아무도 좀 그 주목해주지 않을 법한 근데 물론 그런 선수들도 한 명 한 명 아니면 팀 한 명 그러니까 선수를 다 그렇게 일일이 하지 못한다면은 저는 적어도 그래도 팀을 한 번 정도 언급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더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 부분이. 그렇죠. 근데 뭐 유원대나 이런 데도 얘기거리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이 편입을 그렇게 해가지고 서남대도 지금 한일 장신대로 그렇죠. 그런 것들의 어떤 상황은 또 어떤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선수들 피해자가 된 꼴이잖아요. 학교가 경영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쵸. 그렇게 된 꼴이니까 그런 것도 얘기가 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그 한중대가 유원대로 바뀌면서 강원도에 유일하게 남은 강릉 영동대를 좀 다뤄본다든지. 그렇죠. 강원도의 유일한 강원도의 유일한 팀. 강원 대학 야구의 자존심. 그렇죠. 올해 강원도의 최후의 보루.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 거두길 바랄 뿐입니다. 네. 고교 축구도 뭐가 있을까요? 경기장 수급이 역시 또 그 주말 리그인데 주말에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거의 되게 진짜 많아요. 근데 고교 축구는 또 경기가 많다 보니까 특히 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니 이게 공부하는 축구 선수 만들겠다고 사실 주말에 하자 이건데 뭐 수업하는 날 경기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그 수업도 뭐 오후 늦게도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냥 뭐 아침 아니면 그 수업 한창 하고 있는 시간에 이게 취지와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본 말이 전도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대회 목적을 뛰어넘을 정도 경기장이 이게 너무 좌지우지를 해버린 거잖아요 대회 자체. 그럼 어떻게 해서든 경기장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냥 경기 할 수 있게끔 일정을 조정해 버리면은 이게 수급이 어려워서 아마 경남도 이틀 연속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럴 가능성도 아예 있을 한 것 번에 같아요. 섭외를 해버려가지고 그 주에 이거 사실 선수들한테도 굉장히 무리가 가는 거고. 진짜 무슨 박싱데이를 한 야구, 2주에 한 번 걸로 야구도 아니고 이틀 연속 경기한다는 게 부상 위험도 있고요. 어쨌든 좀 이거 그러니까 미세먼지 제도가 더 실효성 있겠냐는 말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경남 같은 경우에는 하루 연기하면은 어쨌든 줄줄이 문제죠. 그 다음 날에도 과연 가능할까 하는 미세먼지는 보통 이렇게 며칠 동안 몰아서 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수치가 좀 약간 낮아지거나 약간 높아지거나 이렇긴 하지만 보통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에 있으면 그 다음 날에 막 갑자기 쾌청해지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런 문제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좀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장 수급 문제, 그런 어떤 일정 편성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좀 4월에. 그래서 우리가 4월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할 수 있지 않을까. 정우 씨가 아주 표정이 아주 결연한 의지에 차 있네요.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럼요. 제 눈빛은 항상 불타고 불타 없어진 것 같기도 하지만 눈은 불탔지만 혼은 타서 없어졌어요. 불태우셨군요. 혼이 타버렸어 오늘. 보호는 너무 멀어요. 언제 한번 순천 여수도. 네. 나중에 뭐 통영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대학 축구 뭐 기차 타고 갑시다. 기차. 통영 기차가 없는데. 네. 통영 비행기 타고. 나쁘지 않네요. 어쨌든 오늘 많은 얘기 나눴습니다. 대학 야구 그리고 또 4월 콘텐츠 소개까지 해봤고요. 이제 4월 1일입니다, 여러분. 4월
여러분들 4월에 저희도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제 콘텐츠 준비에 박차를 가할 텐데 여러분들도 아직 새해 계획하신 일들 아직 뭔가 좀 흐트러졌다 했을 때 맞아요. 4월을 다시 한번 기점으로 나의 시즌은 지금부터다. 그럼요. 원래 KBO 리그나 KBO 리그가 이때쯤 개막하니까 내 시즌은 이제부터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실 수 있는 이런 훈훈한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끼워 맞췄네요. 네. 그럼 4월에 시작해서 10월에 끝나는 거예요? 내 한 해는? 아니 1819 시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시즌은 그렇게 되면은 또 18, 겨울 스포츠들이 개막을 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EPL도 한창이에요 그때는. 농구 배구와 함께 그때. 나의 시즌은 언제일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요. 네, 그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축담야단 팟캐스트가 이 팟빵쯤에 올라간 지 한 3주차 되고 있는데 올라가는 날에는 순위권에 참 진입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3일 동안 살아남은 적이 없어요. 3일 이상. 네. 이번만큼은 좀 살아남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정식 그림 그리지 마시고요. 큰 그림 그리시나요 혹시? 큰 그림인가요? 네.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갑자기. 끝날 때 되니까 집중력이 약간 떨어지네요. 네. 뭐라도 좀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죠. 뭐 축구나 팟캐스트 앞으로 팟캐스트. 좀 어땠음 뭐 좀 들어주시는 분들께 좀. 네. 저희 이제 매주 지속적으로 콘텐츠 계속 올라가니까 네. 한 번 들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방송 1위. 자체 선정. 가로치고 자체 선정. 축담야단 많이 좀 들어주세요. 네. 네. 구인수도 한 말씀. 네. 참 정말 시간 보내기 좋은 저희 팟캐스트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흥미를 가지고 그렇죠.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요. 맞아요. 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의 한 1년째 업로드가 안 되고 있는 지금 원투펀치와 주간 서영옥과 지금 경쟁 중이거든요. 치열하게. 네. 서영 네. 높은 벽이죠. 네. 원투펀치는 2016년이 마지막. 다음 카카오 가서 들으시고 팟빵에서 저희 들어주세요. 네. 제발 이 일주일에 한번 올라오는 방송이 그래도 1년 동안 안 올라오는 방송보다는 높은 순위라는 게 그럼요. 좀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번 주 방송은 여기서 좀 줄여야 할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언제입니까? 2주 뒤면 언제입니까? 일주 네, 뒤죠. 4월 8일입니다. 4월 8일 일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요. 네, 새로운 다짐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우재, 김정호,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